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껏 어떤 의사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당뇨병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도 혈당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양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사 조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 건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밥은 반 공기만 먹으며 과일도 조금씩만 먹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니 정말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입니다. 명절에 손주들과 모처럼 모였는데 다들 맛있게 떡국과 전을 먹고 있는 동안 저 혼자 채소만 먹고 있으려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롭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서 잠도 오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춘식 어르신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고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고 결국엔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런데 그런 환자들 중 일부는 어느 날부터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더니 약을 줄이고 나중에는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걸 알고 싶어서 저는 그분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 더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우리 몸속 혈당 조절 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나아지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뇨병은 절대 낫지 않는다는 말에 갇혀서 약만으로 평생을 버티려고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내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내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렸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한 분들은 당뇨병을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삶의 질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약이 아닌 근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혈당을 조절하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설탕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 만성 염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써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원인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을 줄이고 결국은 더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당뇨병은 관리만 하는 병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 수치를 넘어서서 몸 전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몸의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회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면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뇨병을 단순히 수치의 문제로만 봐왔습니다. 혈당이 몇이냐, 당화혈색소가 몇이냐, 약을 몇 가지 먹느냐. 하지만 수치는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원인을 하나씩 이해하고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지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당뇨병의 오해들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면 진짜 해결책도 보이게 되니까요. 오해 1. 당뇨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유전이 당뇨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어요. 유전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이에요. 오해 2. 나는 살 안 쪘으니까 당뇨 걱정 없어. 당뇨는 체중과 관련 있지만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체형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내장 지방이 많아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당뇨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몸무게보다는 혈당, 식습관, 활동량을 잘 챙겨야 해요. 오해 3. 나는 단 거 안 먹으니까 괜찮아. 단 음식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과식, 불규칙한 식사도 혈당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설탕 대신 먹는 음료나 간식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습관과 균형이에요. 마무리 멘트. 당뇨에 대한 오해, 오늘 좀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관리가 당뇨를 예방하고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저희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